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든 거래관계로 발생한 것이든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입금이 있으면 매년 인정제도 내야 하는 등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님들이 그런 불이익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대표님 개인 자금이 없고, 둘째로는 법인 자금을 환원해서 갚으려니까 세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배우자 증여세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세금 부담 없이 가지입금을 해결한 사례와는 달리, 배우자 증여세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직계존속 증여세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가지입금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가지입금을 해결 시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화성에 있는 주식회사 DM 엔지니어링도 기존에 제가 많이 활용했던 것과 같이 배우자 증여세공제 한도를 통한 주식 소각을 적용할 수 없는 회사여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 세금을 일부 부담하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차선책인 직계존속 증여자산공제 한도를 통한 주식 소각을 활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세금 부담 없이 가지입금을 해결한 배우자 증여세공제 한도를 통한 이익 소각이나 감자 등의 주식 소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표이사에 배우자가 계셔야 하고, 또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드린 DM 엔지니어링의 대표님은 미혼이셔서 배우자 증여세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입금 규모가 얼마 안 되면 세금 부담이 좀 되더라도 급여 인상이나 배당을 통해서 상환할 수도 있었지만, 4억 5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급여나 배당으로 해결하기에는 세금 부담률이 40% 이상이 되고 매년 인정이자도 2천만 원 정도나 돼서 세금을 좀 부담하더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방법이 직계존속 증여자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주식 소각이었습니다. DM 엔지니어링의 대표님은 미혼이셔서 배우자 증여자산공제 한도 자체를 활용할 수 없었지만, 모친께서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셔서 직계존속 증여자산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해결을 한 건데요. DM 엔지니어링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고, 지분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이 80%, 어머니가 20%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설립 시부터 어머니 지분이 20%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신 지분 중 시가로 4억 5천만 원, 지분율로는 16.9%인 1688주를 대표님께 증여토록 한 후 해당 주식을 이익 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식 소각은 이익 소각이나 감자를 실시할 수 있는데, DM 엔지니어링은 부채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은행 대출이 좀 있어서 감자 대신 이익 소각을 실시한 것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세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보유 지분 중 시가로 4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서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총 증여 금액의 15.1%인 6,790만 원을 부담하였고요. 주식 소각 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아닌 의제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증여받은 금액 그대로 소각하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서 배당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대표님께서 증여를 받기 전에도 지분을 80%나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증여받은 소각 시에는 보유하고 계신 지분의 전체 취득가액 산출 시에는 취득가액이 내려가서 양도가액과의 사이에 차익이 발생돼서 배당 소득세가 과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 전에 주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특정해서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해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당 소득세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규정과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익 소각 후의 지분 현황을 보면 주식 수는 감소했지만 자본금 변동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익 소각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만 환원하기 때문에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본금 조건이 있는 업종의 법인이나 대출이 있어서 은행 등의 감자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에 이익 소각을 실시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률 15.1%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배우자 증여상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4억 5천만 원을 급여나 배당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포함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만약에 그냥 천천히 해결하자니 인정해도 해마다 2천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소탐 대실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급여나 배당으로 해결했으면 40% 넘게 내야 했었는데 25% 이상 세금을 적게 내고 해결하길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늘 말씀드리지만 1년 전 적용했던 절세 전략이 세법 개정이나 세무 당국의 지침 변경 등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A사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B사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절세 전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기다리고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절세는 타이밍만이 중요하지 기다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세법 개정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소탐 대실 하지 마시고 절세가 가능할 때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도 절세 전략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이사 가지입금을 직계 존속 증여상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